본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3차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학교에서 교무부장을 담당하고 있는 최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단계가 2단계여서 그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이제 수업하는 선생님도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고, 이런 행사도 50명 이하로 지금 꾸며서 행사를 진행하라 지침이 내려온 상황이어가지고 제 발음이 지금 뚜렷뚜렷하게 명확하게 잘 안 들리시더라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입학 설명회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런 상황 때문에 아니면 너무 원거리여가지고 못 오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유튜브로 지금 생중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저희도 이런 코로나 상황도 처음이었지만 현재 이러한 과정들이 거의 대부분이 처음이다 보니까 진행하는 과정에 서투른 점이나 혹시라도 실수가 있더라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학교 소개 잠깐 PPT 통해 가지고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신입생 입학 전형에 관련돼서 안내해드리고 질의응답, Q&A 질의응답 시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학교 시설 안내해드리는 것을 해서 대략 약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는 과정 중에 혹시 이제 궁금한 점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유튜브 내에서 웹상에서 지금 듣고 계시는 학생들과 같이 소통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학교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명말을 길러내는 마이스터가 되는 길.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에 더욱 빛나는 선택. 그 중심에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미래를 진취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청소년들에게 말산업 분야 국내 유일의 마이스터고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가 지금 녹화합니다.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는 1970년 개교한 이래 아무도 알지 못한 낯선 길을 개척해온 도전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말산업 육성법 제정과 더불어 새로운 성장 동력, 말산업 분야의 영 마이스터를 양성하는 국내 유일 전문 고등학교로 우뚝 섰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도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2014년 마이스터고 전환과 함께 글로벌 말산업 인재 육성의 큰 비전을 향해 더욱 탄탄한 꿈 지지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는 한 마리의 명말을 길러내기 위한 지식과 창의성, 그리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말의 특성을 알고 말을 사육시키는 사양관리, 말의 운동생리를 이해하고 말을 순치조교시키는 조교관리, 말의 일상적인 건강상태 측정을 통해 건강한 말을 사육하는 보건관리까지, 재학생들은 1학년부터 체계적으로 이수하게 되는 114단위의 마필 관리 분야 전공 교과를 통해 말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실무 능력과 역량을 지닌 영 마이스터로서의 첫발을 내딛게 됩니다. 또한 깊은 지식과 넓은 경험의 교육을 지향하기에 교실에 머무는 배움이 아닌 경험과 연구의 기회가 함께 조화될 수 있는 현장 실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깊이와 넓이는 무한합니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해외 선진 마산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해외 현장 실습을 운영하고 있어 한국을 품고 세계로 나아가는 길, 바로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가 국내 말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앞당기는 안목과 지식을 싹틔우고 있습니다. 남원 지리산의 청정지역에 위치한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는 자연과 배움, 생활이 조화되는 교육 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비 영 마이스터들의 실무 감각이 마음껏 진일보할 수 있기 위해선
현장성을 갖춘 교육 기반 시설이 필요합니다.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에는 그 어느 교육기관에서도 체험할 수 없는 9만여 평의 초지와 마필 관리에 요구되는 효율적인 전문 실습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함께 하게 될 말의 세계. 예비 마이스터들이 말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사람과 이어주는 커뮤니케이터로서, 그리고 우승의 조련제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번식마, 승용마, 육성마, 관상마가 언제나 동고동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는 전교생들에게 국비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체력단련시설과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있어 배움과 어우러지는 생활 공동체의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요즘, 미래를 위한 성공 투자는 무엇일까요? 틀에 박힌 진로보다 적성에 맞는 미래 설계입니다. 이제 말 산업은 승마와 경마는 물론 관광, 레저 교육 및 공익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국의 대중이 공유하는 중요한 복합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가 그 중심에서 말 산업의 다양한 현장에 뛰어난 적응력과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이랑 소통하는 것도 좋고요. 학생 때 실습을 그렇게 많이 가면은 사회를 미리 체험같이 해볼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국내 말산업 교육기관 중 최고의 시설과 환경을 갖춘 우리 학교는 말을 사랑하며 말과 함께 평생을 동고동락을 꿈꾸는 건강하고 패기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젊음은 도전입니다. 말산업 분야의 최고 인재가 되기 위한 도전. 바로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바로 이제 그 영상을 통해서 본 내용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학교 연역인데요. 저희 학교는 1970년에 운봉축산고등학교로 개교를 해서 약 개교 거의 50주년이 된 그런 학교입니다. 이 축산고등학교라는 명칭을 빼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온 학교는 국내 유일할 겁니다. 그래서 축산이라는 산업이 1960년대 발달해 있다가 점점점 이제 오면서 사양산업으로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00년 초반에 신입생 모집을 했을 때 2명, 3명 정도의 학생들밖에 모집이 안 돼서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폐교 실사까지 나왔던 이제 학교인데 그때 당시 계셨던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이 앞으로 이 축산업 산업 쪽에서도 말산업이 전도 유망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저 뒤에 계시는데 그 뒤에 계시는 우청화 선생님과 함께 그때 당시 선생님들이 말산업으로 우리가 특성화를 시켜보자라고 해가지고 시작을 했던 게 현재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로 개명을 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특성화고등학교를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교가 경쟁률이 그때 당시에 24명 모집이었는데 경쟁률이 3대1, 4대1 정도까지 갈 정도로 굉장히 유명세를 많이 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저희 학교를 보고 벤치마킹 하는 특성화고등학교들이 꽤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한 단계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는 과정에 이제 교육부에서 마이스터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 체제를 만들게 돼서 저희도 제7차 때 마이스터고등학교 신청을 해가지고 2013년도에 말산업과 함객과 한 학년에 두 반에서 40명 모집에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48회 졸업을 했고 총 39명이 졸업해서 좀 숫자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 2,329명의 졸업생들을 배출을 하고 있고 말산업으로 시작을 해서는 대략적으로 한 500여 명의 학생들이 배출이 되어져 있고 그 중에 약 60% 이상의 학생들이 아직도 말산업 현장에서 대한민국 말산업을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학교 구성원은
네. 총 딱 100명 학생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은 40명, 2학년 33명, 3학년들은 27명의 학생들이 재학을 하고 있고요. 40명 모집인데 학년마다 좀 이제 학생들의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27명 학생들이 재학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학교 들어와서 자기 적성과 진로에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학기 초에 1학년 때 들어와가지고 자기 적성과 진로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전학을 강하게 권합니다. 그래야지 학생들이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3학년 학년 때 학년기가 급감했었고 저희가 15년 만에 처음으로 미달 사태가 벌어진 학년이다 보니까 좀 학생 수가 좀 부족한 편이고요. 대신 저희는 전입생은 이렇게 받지 않습니다. 경쟁 선발로 뽑혀서 온 학생들이고 이미 교육과정이 한 학기 이상 벌어져 버리면 학생들의 실력의 격차가 커지다 보니까 전입생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남학생 71명, 여학생 29명 해서 100명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분포로 보면 전국 17개 시도 학생들 전체 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 전라북도 학생들은 약 한 20%, 지금 20명 학생들이 지금 학교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서울, 경기도, 또 이제 멀게는 제주도 학생들까지 저희 학교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총 38분 계십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저희 교과 담당을 하시는 선생님이 총 18명, 교장, 교감 선생님 포함해서 20명의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이 20명의 선생님 중에서 말에 관련돼서 전문 교과를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10분, 저를 포함해서 10분의 선생님들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수업도 한 반에 2분씩 들어가서 분반 수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38분의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급식실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 이제 공무원 선생님들이세요. 그래서 직접 요리도 다 해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조금 있다가 다시 이제 둘러보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이제 일반 여기 지금 현재 위치해 있는 곳은 본관 건물이고요. 바로 옆으로 가면 기숙사, 지금 이제 정면으로 앞에서 보면은 마사 지역 해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약 학교 전체 부지는 약 9만 평 정도 되고 그 중에 한 3분의 1은 초지로 되어져 있고 마사 시설이 있고 본관 시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목장 시설 보면 아까 동영상 시청하는 데도 나왔지만 국내 말산업 양성기관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시설과 가장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현재 말은 총 44마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말의 두수는 해에 따라서 그 학년이나 학생 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가지고 뭐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요. 한 2년 전까지 약 70마리 정도 있다가 저희가 이제 아픈 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다 처리를 하고 현재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말들로만 총 44마리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교육 목표는 다른 인성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말산업 전문 기술인 육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취업부장을 여러 차례 해 보았지만 산업체에 가서 말산업체 관계자들을 만나게 되면 전문 기술보다는 우선 사회 첫 발을 내디는 학생이 바른 인성과 성실한 태도를 갖추면 더욱더 좋겠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 바른 인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이 국내 말산업 자체가 뭐 미국이라든지 뭐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이런 말산업에 비해서는 아직 한 단계 아래의 수준에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진 국가에 우리 학생들이 선진 기술을 배울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취업의 장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해외 취업도 활성화시켜서 해외 연수라든지 해외 취업을 이렇게 권장하고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그런 교육과정을 교육과정에 편성을 시켜 놓았습니다. 이제 교육과정에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들어오게 될 2021학년부터는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그 학점제가 도입이 됩니다. 고교 학점제라는 것은 학생들이
본인이 배우고 싶어 하는 과목을 선택을 해서 일정 학점을 이수를 하게 되면 졸업을 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나와 있는 보통 교과, 국어부터 시작해서 예술 교과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은 공통 과목으로 이수하게끔 하고, 그 다음 장에 나와져 있는 전문 교과 과목들은 학생들이 나는 말을 타겠다, 나는 말을 전문적으로 타겠다 하는 친구들은 말 조련사 과정으로, 나는 말도 타지만 관리라든지 육성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말 관리 과정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이러한 과정들을 이 지금 전문교과 과목인데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게끔 그러한 과정들을 내년부터는 열어놓을 계획이고, 현재 지금 이제 1학년 학생들은 2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고요. 지금 현재 내년에 들어올 1학년 학생들은 내후년부터 이러한 과정들을 선택을 해서 1학년 때는 진로를 탐색하는 단계, 2학년 때는 자기 진로를 설계하는 단계, 3학년 때는 진로를 확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가서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단계로 나뉘어가지고 학생들이 자기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해놓은 교육과정을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정규 교육과정 외에도 저희가 이제 24시간 학생들이 일요일날 저녁 8시에 학교에 들어와서 금요일날 2시경에는 이제 집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 24시간 학교에 머물다 보니까 학생들이 정규 교육과정에서 부족한 수업들을 방과 후에서 보충할 수 있도록 방과 후 학교를 개설을 하고 있고, 이 방과 후 학교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은 무료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뭐 전공이라든지 아니면 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런 인문교과 과목에 방과를 들어라가 아니라 학생들이 필요로 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것들을 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끔 해서 이제 3학년들은 주로 이제 자격증 대비반 위주로 돌아가고요. 이 자격증 대비반이라는 것은 말산업 국가자격이라고 해서 말조련사, 장대사, 대할승만 지도자 이 세 가지와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자격이긴 하지만 마사 해상해주는 승마 지도자, 이러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자격증반을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 또는 뭐 생활교양, 그 생활교양 중에서는 뭐 댄스부도 있고 필라테스도 있고 배드민턴부도 있고 이제 학생들이 원하는 희망을 하는 강사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 학교 일과 시간들을 보면 이제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어가지고 기상을 6시 30분에 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기상체조하고 들어와서 이제 학교 갈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시 반부터 학과 수업을 준비를 하고 4시, 오후 4시 반까지 수업이 진행이 되고 4시 반부터 6시 10분까지는 이제 방과 후 활동, 6시부터 7시까지는 이제 식사를 하고 뭐 7시부터 9시까지 쉴 친구들은 쉬고, 아니면 나는 더 영어라든지 기타 방과를 더 듣겠다고 하는 친구들은 영어라든지 이런 방과후를 개설을 해줘서 학생들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전국 17개 시도의 학생들이 오다 보니까 원거리 학생들, 장거리 학생들을 위해서 주말에는 학교에 20명 기준으로 해서 학교에서 귀거할 수 있게끔 이렇게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 있어서 그냥 무작정 기숙사에서 쉬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자기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자기 담당하는 말, 자기 담당하는 조가 이렇게 생기게 되거든요. 그 말을 관리도 하면서 또한 저희 이제 기숙사 사감 선생님이 저희 졸업생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그냥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방과후, 승마 방과후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평일날 부족했던 것들을 주말에도 보충할 수 있게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교과 과목과 전문 교과 과목이 50대 50 정도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요. 기승하는 횟수는 이제 말을 타는 횟수는 1학년들은 2번 내지 3번, 많게는 4번 타는 친구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방과후라든지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4회 정도 기승, 일주일에 4회 정도 기승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2학년들은 주 5회 이상 탈 수 있게끔 또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요. 3학년들은 1인 2두 이상 말을 탈 수 있게끔 교육과정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 그 전문교과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외부의 국가대표급 산학교육교사를 초빙을 해서
말 변호사, 승마 지도사라든지 말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또 장제사도 현직 장제사를 모셔와가지고 장제사 면허도 딸 수 있게끔 해주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2년 전에는 저희 학교에서 최초로 최연소 장제사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성 최초 장제사도 나왔고, 다 이러한 교육 과정을 통해가지고 배출된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교내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극히가 아니고 한 60% 정도가 교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40% 정도는 전공 능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 학교랑 MOU가 체결되어 있는 국내외 업체의 학생들을 현장 체험 학습으로 보내가지고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 두 달 정도씩 파견을 시켜가지고 거기서도 배우고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현장 체험 학습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좀 나올 건데 좀 뒤로 넘겨주실래요? 한 칸만. 한번. 2학년 때는 이제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는 전북경제 농업기계 공동실도라고 하는 곳에 학생들이 입소를 해서 약 3주간 거기서 합숙을 하면서 소형 건설기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 내에서도 농업기계 운전 작업이라고 하는 과목도 있고, 학교 내에서도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굴삭기라든지 아니면 로더라든지 지게차라든지 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2학년 때 공동실도에 입소해가지고 소형 건설기계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오는 그러한 것들이고요. 그거 외에도 한국마사에서 운영을 하는 국정 프로그램, 그 다음에 서울경마장 조교사협회와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실제 학생들이 현장에서 기수라든지 관리사들이라든지 조교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약 한 달간 하는 프로그램도 3학년 때에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학년별로 1학년들은 기초승마, 2학년들은 이제 고급승마, 3학년들은 상급승마 과정을 통해가지고 뒤로. 그래서 지금 좀 잘 안 보이실 건데 이러한 체험형 현장 실습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의 승마장도 가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하나라든지 아니면 대명 소마펠리체 승마클럽이라든지 아니면 서울 이제 경기도권에 있는 엑셀러 승마장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지만 거기에는 교관들의 수준이 얼마 정도 수준이냐는 걸 보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 이제 10월 달에는 지금 현재 너무 많이 코로나 때문에 딜레이가 된 상황이어서 현재 정도라고 한다면 1학년도 제주도로 5박 6일간 일주일간 가서 제주도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지금 돌아올 예정이고, 2학년 3학년들은 지금 현재 대명 소마펠체 승마클럽과 경기도에 있는 엑셀러 승마클럽에서 지금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외에도 저희는 1학년 때 수학여행을 해외로 가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로 말과 관련된 수학여행, 그러니까 테마시 현장 체험학습을 다녀왔고, 올해는 호주로 갈 계획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가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어가지고, 우선은 이 테마시 현장 체험학습을 내년부터는 2학년 때 이제 코로나가 안정이 되고 백신이 개발돼서 안정이 된다면 2학년 때 호주로 다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수학여행을 해외로 간다. 그 다음 2학년 때는 이제 전교생이 다 가는 건 아니지만 선발을 하게 됩니다. 저희 현장 실습 선발 규정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마사에서 보내주는 프랑스, 그 다음 학교 자체적으로 보내주는 독일,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 현장 실습을 보내주고요. 3학년 때는 호주라든지 아니면 독일 쪽으로 학생들을 파견을 시켜서 더 상위 레벨, 그리고 다른 종류의 현장 실습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수학여행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다 선발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 갈 때 들어가는 비용은 90% 이상 학교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여행만 일정 부분 약 30만 원 정도만 저희가 수익자 부담으로 받고 있고, 나머지 들어가는 비용들은 교육청과 학교의 자체 예산으로 다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 우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독일 뮌스터라고 하는 지역에 저희 학교와 유사한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 승마 마이스터 학교가 있어요.
말산업 마이스터 장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 WRFS 학교가 승마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랑 MOU를 체결해서 그쪽에서 선생님들 마이스터 교관이 3개월씩 파견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상주를 하면서 저희 선생님들과 코티칭, 팀티칭 하면서 학생들 직접 이렇게 독일 교관 마이스터 교관이 학생들 기승교육이라든지 말관리 교육을 직접 해주시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걸려가지고 지금 현재 올해는 사업을 못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안정이 된다면 바로 시행을 하자라고 독일에 있는 WRFS 학교와 이미 문서상으로 공문서상으로 주고받고 지금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만 안정이 되면 이러한 실습들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이거 외에도 더 나은 실습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도 저희가 일본하고의 관계가 좋았을 때는 일본에서 가장 큰 목장이 일본 노던판에 학생들이 수학여행도 가고 현장 실습도 가고 거기 취업을 하려고 노력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영국 브리딩 라이딩 스쿨이라고 해서 영국 경마 기수학교가 있거든요. 거기랑도 지금 어떻게든 좀 협의를 해서 학생들을 보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비용이 너무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조금 잠깐 수업을 해놓은 상황이어서 저희 학교 학생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진출해서 해외 선진 기술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말산업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 학교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제 취업률인데요. 저희가 이제 국가직 공무원 지금 저 자료가 지금 재작년 자료입니다. 작년 자료는 아니고요. 지금 업데이트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가직 공무원으로 해가지고 그 국가에서 축산직, 그러니까 제가 축산 계열이다 보니까 축산직 공무원을 이제 선발하는 보졸 채용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이 2명이 취업했고 경마장이 10명, 일반 생산 목장이 2명, 승마장이 10명, 폐해 취업 5명, 기타 7명 이제 농수산대학교나 관련 동물자원이나 이런 관련 대학교에 지나간 친구들이 7명, 아니면 바로 이제 군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대를 간 친구까지 포함해가지고 총 36명의 학생들이 재작년에 졸업을 했고요. 작년도 이 정도와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취업을 한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처음 시작하기 전에 이제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코로나 때문에 말산업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마산업 같은 경우는 거의 올 수업이 되다시피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취업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큰데 다행스럽게도 저희 학교를 아직까지 찾아주는 업체가 굉장히 많다. 학생들이 현재까지는 선택을 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시험 문의가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저희 학교 입장에서는 취업을 보내주고 싶어도 학생 수가 부족해서 못 보내주고 있고 학생들이 이제 다른 쪽을 생각하는 친구들도 여러 있어가지고 못 보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좀 장황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학교 관련된 교육과정 내용이었고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유튜브 통해서도 채팅창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제 신입생 입학 전형 요강에 대해서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지금 나눠드린 신입생 입학 전형 자료 참고하셔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과 올해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우선은 작년까지는 총 정원이 40명이었습니다. 40명 모집이었는데 올해는 36명, 한 반에 18명으로 총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이게 이제 마이스터 고등학교 전체가 전국에 있는 54개 마이스터 고등학교 전체가 18명으로 정원이 줄어서 저희도 같이 발맞춰서 18명으로 줄였고요. 학령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중학교 학생 숫자가 굉장히 지금 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수한 인재를 받기 위해서 36명으로 저희도 축소시켰습니다. 일반 전형으로 33명의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요. 나머지 기획운동과 사회 다양성 전형, 즉 사회 통합 전형으로 해가지고 3명의 학생들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혹시 3명, 이제 예를 들어서 기획윤등의 학생 쪽에 4명이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 2명의 학생은 기획윤등으로 성적순으로 해서 합격을 하고 나머지 2명은 자동적으로 일반 전형에 넘어가서 일반 전형의 학생들과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니까 2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윤등과 사회 다양성 전형에 관련된 자료는 89페이지에 안내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사회 다양성 전형으로, 사회 통합 전형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한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5페이지 보시면 가산점 부분이 있습니다. 기수 후보자와 가업 승계자 가산점이라고 해서 저희 학교 교명 이름에서 나와 있다시피 저희는 말산에 관련된 모든 직업들을 통칭하지만 그 중에서도 경마산업을 중심으로 한 학교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수 후보자에 해당하는 학생, 즉 키 163cm 미만, 체중 48kg 미만 학생들은 가산점 10점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시력과 체력에 부합하는 학생들은 학교 오셔가지고 이제 원서 쓰실 때 기수 전형으로 체크를 하시고 지원을 하시면 가산점 10점을 받게 되고요. 그거 외에도 가업 승계자 전형이라고 해서 이제 부모님이 말산업에 관련된 업종에 5년 이상 경영을 하시거나 근무를 하신 분이라면 가산점 10점을 받게 됩니다. 저희가 총 270점 만점인데 보통 당락이 결정되는 점수 표차가 1, 2점 차이 정도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10점이라는 점수가 굉장히 큰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해당이 되시면 나는 기수가 아니어도 기수가 꿈이 아닌데 지원을 하고 싶다라고 해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5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총 270점 만점에 중학교 내신 성적 100점, 그 다음에 심층 면접 점수 170점 해서 270점 만점으로 하고 있고요. 중학교 내신 성적은 교과 성적 80%와 비교과 성적 20%로 환산을 해가지고 성적 산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층 면접은 면접 점수 100점, 체력 점수 70점 해서 10월 29일 날 심층 면접 전형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다시 학교로 오셔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면 오셔가지고 이 두 가지 오전과 오후로 나눠가지고 심층 면접과 체력 측정을 하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심층 면접은 대략 한 5 정도의 질문지가 나가게 됩니다. 학교를 지원하게 된 동기라든지 본인의 진로 어떤 꿈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어 중학교 2학년, 3학년 수준의 영어 한 문장 정도 해가지고 5가지 질문이 나오게 되면 그 답변을 듣고 저희 내부위원 선생님과 외부위원 선생님들이 점수를 매겨서 점수를 주게 되고요. 체력 점수는 총 4가지 항목을 시험을 보게 됩니다. 중학교 때 한 번씩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팝스 종목 중에서 20m 왕복 오래 달리기, 그 다음에 악력, 그 다음에 제자리 멀뛰기, 앉아 앞으로 잇몸 굽히기, 이 4가지 항목을 보게 됩니다. 이 4가지 항목 다 말을 탈 때, 말을 관리할 때 필요한 신체 능력을 측정을 하는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4가지 항목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나눠드린 자료 뒷페이지에 보시면 채점, 채점 상황과 배점 상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제 학교 홈페이지에 다음 주 월요일 날 게시해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입생 원서 접수는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이고요. 그 밑에 있습니다. 한번. 네, 원서 작성은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고 전라북도권 내 학생이라고 한다면 담임 선생님께 지금 중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께 선생님 저 한국경마숙산고등학교 원서 써주세요라고 하면 전라북도권 내 학생들은 나이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서 접수가 자동 접수가 되고요. 전라북도권 외 학생이라고 한다면 전북 고익 포탈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담임 선생님이 접속하셔가지고 원서를 작성하게끔 되어져 있고, 부모님들은 원서를 담임 선생님이 쓰셨는지 안 쓰셨는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원서가 자동적으로 접수되게끔 온라인상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어져 있다는 점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도 혹시라도 원서를 쓰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학교 교무실 063-634-2031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다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좀 강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학교 소개 그리고 입학생용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부산에서도 오시고 지금 청주에서도 오시고 가까운데 뭐 곡성이나 여기 익산에서도 오셨는데 멀리서 오셨으니까 혹시 뭐 평상시에 궁금했던 점들 있으시면 여쭤봐 주시면요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어머님부터 하시고. 네. 기수 중심으로 가르치신다고 하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기수 중심은 아니고요. 기수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마사의 경마 아카데미에 입소해가지고 4년간 또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마 아카데미를 입소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내려주신 타고난 신체 조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수 중심으로 저희 교육과정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요. 말에 관련된 말산업에 관련되어져 있는 모든 직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과정을 학생 개별로 교육시킬 수 있게끔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기수 중심으로 만약에 학생이 기수로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방과 후에 기수 준비반에 들어가서 기수에 관련되어져 있는 체력이라든지 뭐 승마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훈련도 시켜주고요. 나는 장대 쪽이다라고 한다면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가 장대사님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그 장대사님 수업을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이 직접 현직 장대사한테 배울 수 있게끔 이론과 실기를 배울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요. 내가 승마 교관이 꿈이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뭐 재활승마 교관이 꿈이라고 한다면 정규 교육과정 플러스 방과 후에 그러한 교육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학생이 입학을 하게 되면 이제 선수 활동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승마 대회에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입학을 했을 때 학교에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하고요. 네. 그러니까 뭐 말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시간의 할애라든지 네. 그 부분하고 이제 보통 선덕대하고 이제 대학교하고 이렇게 보면 말 관리를 학생들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학생들이 네. 관리하시는 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학생들이 좀 공부하는 형태로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이제 주말에 한 20명 정도를 뽑아서 기수 갈 수 있도록 하고 이제 말 관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서 관리하시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상주하면서 학생들이 도와주는 건지 아니면 학생들이 전담해서 하는 건지 그 두 가지.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제 그런 계획이나 또 뭐 1조, 2조 이런 거 동호회가 되고 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이제 대학에 입학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설명이 되면 세미나 계획을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승마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학교에서 말이라든지 어떤 마장구라든지 어떤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말 수송차를 대여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생 어떤 개별 엘리트 선수 한 명을 위해서 학교 말이 나가고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교육의 어떤 형평성이나 공평성에 또 위배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한 것도 선발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또 따로 그 학생들을 위해서 또 따로 다른 또 교육과정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기도 하고 시간에 네네 부족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원천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고요. 또한 또 그 자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 자마 선수들이 학교에다 말을 가지고 나서 좀 자기가 직접 관리를 하겠다 이런 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장구 같은 경우도 자기 뭐 안장을 가져오겠다, 제갈물레를 가져오겠다, 그걸 가지고 말을 타겠다, 그것도 원칙적으로 지금 안 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대신 지금 아버님 말씀하신 시간의 할애는 똑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체험학습 연간 10일 되는 거 써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엘리트 선수에서 나오는 뭐 대한 승마협회라든지 공문이라든지 요청 사항이 오면 언제든지 저희는 교육생이 협업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68일 정도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그 선수 활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엘리트 선수들과 똑같이 8일 시간 할애를 해서 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그러한 자세한 사항들은 우선은 담임 선생님들과 이제 그 학생의 1학년 때 담임 선생님들이랑 2학년, 3학년 담임 선생님들과 협조해가지고 충분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엘리트 선수를 하고 있는 친구는 이제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 학년에는 없고요. 이제 생활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뭐 거의 자주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저희 학교 친구들을 뭐 뵙고 만나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그 말관리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을 타기 위해서는 말의 위에서 올라가서 말을 훈련시키는 것보다 그라운드 워커가 더 말한테는 좋다라는 교육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탈 말은 준비부터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할 수 있게끔 제가 교육과정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 학생 한 명이 월, 수, 금이 예를 들어서 한 학기에 전체 일반이 아침 1교시에 나가서 자기 담당하고 있는 조나 자기 담당하고 있는 학년의 말들을 관리를 하고요. 마감을 치우고 그 말을 타고, 그러니까 1교시에 나가서 자기 담당하고 있는 말을 치우고 그 말을 가지고 2, 3교시에 말을 타고 4교시 때 정리를 하고 점심밥을 먹고 오후에는 인문교과 과목이나 기타 과목들을 이렇게 수강하는 거고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져 있고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전문 관리사라고 할 수가 좀 없지만 제가 관리사 선생님들이 공무원 선생님으로 한 분이 계시고 공무직 선생님으로 한 분이 두 분이 전문 이제 말 담당하신 선생님 두 분이 계시고요. 나머지 두 분이 행정직 선생님으로 두 분이 계시는데 이 두 분이 이제 한 60대가 넘으신,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으시고 마감 관리만 이렇게 하시는 전문 선생님들이 계세요. 이제 그분들은 수, 목, 금, 토, 일 나오셔가지고 자기 이제 한 30칸 정도의 마방을 그 선생님들이 관리를 해주시고 나머지 것들은 학생들이 같이 보조로 이렇게 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이 말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동이 아니라 교육으로 인식될 수 있고 말의 입장에서 어떻게든 애마 정신에 입각해가지고 자기 담당하는 말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밥도 주고 또 관리도 한다라는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지 이게 절대 노동으로 되고 막 하루에 마방을 4개, 5개 치우고 이런 것들은 저희는 지금 지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른 또 질문 있으시죠? 네. 방과후 수업은 네.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신다고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전공 선택 부분에 장제나 승마지도사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요일마다 선택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직 그 2학년 입학해서는 내가 이제 뭘 해야겠다 이렇게 뚜렷이 전공을 정할 수 없으니 일단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어차피 요일이 다르기 때문에 뭐 승마 지도사도 해보고 정제도 해보고 이런 방과후를 이제 뭐 2가지, 3가지 이렇게 중복해서 학습할 수 있는지 그게 네, 제 목소리 들리시죠? 예. 작년까지는 저희가 그런 선택권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학생들의 수요 조사를 받아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1분기 때는 승마지도사 듣고 2분기 때는 뭐 영어를 듣고 3분기 때는 필라테스 듣고 이렇게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학생 수가 뭐 100명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 수요가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학기별로 해가지고 학생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지금 두었고요. 또 이제 시간대를 좀 달리 했어요. 그러니까 전공 관련된 교과들은 8, 9교시 때 방과후, 영어라든지 그 다음에 예술 쪽 관련 쪽은 저녁 7시 이후
해서 2개 다 들을 수도 있고 1개만 들을 수 있게끔 학생들한테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이제 해 놓은 사항입니다. 전공 하나, 교양 하나 이런 식으로 네네. 하신다고요? 네네, 그렇죠. 네. 전공에서는 하나, 또 교양에서도 하나. 학기에 따라서 1학기 때 이걸 했는데 난 2학기 때 이거 해보고 싶다 그러면 2학기 때 그 또 과목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지금 그 유튜브로 기숙사는 남녀 따로 생활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이거 영상 끊고 가서 이제 기숙사도 보여드리긴 할 건데 방은 이제 남녀 차이가 있어서 못 보여드리고 밖에 외부 시설 보여드릴 건데요. 남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남녀 따로 되어 있고 건물 자체가 달리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남학생, 여학생과 한 방에 4인 1실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제 기숙사, 여자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생긴 지가 지금 대략 한 4년 정도밖에 안 돼서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깨끗하고. 근데 남자 기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지어진 지 15년, 16년 정도 지어졌고 또 저희가 처음에 24명, 그러니까 전교생 72명 규모의 기숙사로 지어지다 보니까 현재는 남학생들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70명 가까이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 기숙사에 비해서는 조금은 열악한 상황이지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층 침대를 해서 다 리모델링 해줬고요. 뭐 배관이라든지 샤워실이라든지 세탁기라든지 지금 또 학생들 빨래 같은 게 힘들다고 해서 이제 승마복 같은 거 자주 갈아입고 하니까 지금 건조기까지 150만 원짜리 건조기까지 10대 구입해서 학생들한테 지금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조금 이따 그냥 저희가 정리가 아마 기숙사가 안 돼 있을 거예요. 학생들이 지금 나가고 난 후고 지금 다음 주가 추석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1학년 학생들이 거의 20명 가까이가 학교에 있고 또 3학년까지 포함하면 지금 25명 학생들이 지금 학교에 거주하다 보니까 기숙사가 좀 어지럽긴 하지만 뭐 남학생들은 남자 기숙사 한번 구경해보고 여학생들은 여자 기숙사 한번 구경할 수 있는 시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동영상 보니까 거시경리도 하고 뭐 정모도 한다고 하는데 기숙사라든가 학교 운영 분위기가 조금 그런 식인가요? 아니요, 저거는 이제 그 동영상은 한 4년 전, 5년 전에 찍어놓은 동영상이다 보니까 그런 거고 지금은 이제 그런 문화 자체가 전혀 없고요. 이제 기숙사 점호는 합니다. 점호는 이제 뭐 군대에서 나오는 그런 점호가 아니라 학생들 인원 체크하고 그 다음에 건강관리 체크하는 정도. 그러니까 방 앞에서 하기도 하고 방 안에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여기 말 끌기장이나 이런 데서 나와서 하기도 하고 특히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기숙사를 생활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내에서도 수시로 발열 체크를 이렇게 해야 되고요. 학교 등교했을 때도 또 체크를 또 해야 되는 지침이 있어서 이제 발열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일일이 온도계를 들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차감생이 1명 이제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을 좀 모아놓고 이제 점호하면서 발열 체크하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숙사 분위기는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2, 3학년 이렇게 모여 있고 여학생들도 같이 살다 보니까 학년별로 이제 학년별로의 분위기나 차이는 조금씩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그러한 군대 문화라든지 억압적인 분위기가 많이 깨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궁금하신 것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보다 지금 현재 있는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것들이 어떠냐라고 좀 물어보셔도 돼요. 사실 그대로 이제 알려드리는 거니까 물어와서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던데요. 네네. 그 학생들은 뭐 다 따로 공부를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수능을 가져가는 건가요? 저희 이제 아까 제가 교육과정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이스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대학을 진학하기에 불리하게 짜져 있고요. 이제 교육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가장 좋은 제도가 선취업 후 진학 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취업한 3년 경력을 가지고 대학에 진학하는 수시 전형에 지원을 하는 제도가 있는데 실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대명 소로펠리트에서 근무했던 우리 졸업생 여자친구가 3년간 근무해가지고 그 경력을 가지고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회계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생겨서 회계과를 가고 싶어서 지원을 한 게 경희대학교를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경희대학교에 합격을 해서 선취업 후 진학 제도를 이용을 해서
고등학교 졸업 당시에는 갈 수 없는 수준의 학교를 그 제도를 이용해서 입학한 경우도 있고, 전북대학교도 들어간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전북대라든지 서강대라든지 이런 데 학교 들어간 친구들도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대학 진학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수한대 쪽으로 많이 진학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이제 관련 저희 축산계열의 동물자원과를 진학하는 친구도 있고, 아이 이제 3학년 때에는 아이 진로를 바꿔서 다른 쪽으로 진학하는 친구들도 조금은 있습니다. 한 해에 한두 명, 두세 명 정도는 그렇게. 그런 경우 자기가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네, 개인적으로 해야. 그 다음에 이제 국가직 공무원 설명을 드렸는데, 성적이 우수하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지방직이나 국가직 TO가 고졸 채용 TO가 있다고 한다면 지원을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하면 되는데, 저희 학교 이제 만약에 이제 전라북도권 내에 지방직이 생긴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거의 저희 학교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 합격을 했고요. 국가직 같은 경우도 지원하는 친구들이 지금 마이스터 고등학교 이후로 한 5명의 친구들이 지금 국가직 공무원이 돼가지고 19살 때 구급 공무원이 돼서 지금 아직도 근무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네, 말을 관리할 때나 탈 때는 자신이 타고 싶은 말을 선택하는지 학교에서 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교과 담임 선생님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말들의 컨디션이나 뭐 부상이 있을 수 있는 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타고 싶은 말을 무조건 타는 게 아니라, 또 승마하는 스포츠 자체가 밸런스 운동이다 보니까 이 말의 밸런스와 저 말의 밸런스가 다를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받아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주기적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바꾸기도 하고 해서 그 교과 담당 선생님의 학습 지도 목표라든지 방향에 따라서 말은 선택을 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조금 많이 수렴해서 말을 배정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고 싶은 말 탈 수 있게. 근데 학년별로 1학년 말, 2학년 말, 3학년 말에서 구분을 해가지고 난이도에 따라서 말을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학년 학생이 어려운 말은 탈 수 없게끔 이렇게 해놨고, 만약에 1학년 학생도 말을 잘 타서 3학년 학생도 충분히 탈 수 있다라고 교과 담임선생님이 판단을 한다면 3학년 담당 선생님께 이야기를 해서 그 말을 탈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줍니다.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네, 유튜브 시청하고 계시는 분 질문 없으시면 잠깐 지금 이제 자리를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유튜브 잠깐 끊었다가 5분 후에 다시 재접속해 주시면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학교 시설 보여드리고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